조선 최고의 성군이라 불리는 세종대왕, 그리고 조선의 법과 제도를 완성하며 완벽한 태평성대를 열었다고 칭송받는 그의 증손자 성종. 하지만 이 완벽한 성군들의 피를 이어받은 왕실의 직계 후손이 밤마다 자신의 집 마당에서 무고한 여인들을 사냥하던 잔혹한 연쇄살인마였다면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그것도 확인된 피해자만 수십 명에 달하는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방구석 사이코패스였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건 이 괴물이 저지른 추악한 범죄를 조선의 왕실이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군의 시대라는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진 조선 왕실 최악의 잔혹 범죄 미스터리. 대체 그 화려한 기와집 안에서는 어떤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조선의 9대왕 성종이 통치하던 성종 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조선은 그야말로 태평성대였습니다. 나라의 기틀이 되는 법전인 경국대전이 완성되면서 바야흐로 법이 지배하는 완벽한 유교 국가가 도래한 듯 보였죠. 하지만 이런 엄격한 법치국가 안에서도 단 한 부류, 절대로 법이 건드릴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의 친인척인 종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왕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마어마한 특권과 부를 누렸고 일반 사법기관인 사헌부나 의금부조차 왕의 허락 없이는 이들의 몸에 손 하나 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거대한 법의 사각지대 속에서 한 마리의 괴물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괴물의 이름은 바로 이석근, 세종대왕의 서자인 밀성군의 아들이자 당대의 왕 성종에게는 친당숙이 되는 거물급 왕족이었습니다. 공식 관직명은 의선부정. 한양에서 내로라 하는 세도가였던 그의 거대한 저택은 겉보기엔 화려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어둠이 한양 도성을 집어삼키면 이석근의 집 담장 너머로 기이하고 음산한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여인들의 억눌린 비명과 신음, 그리고 무언가를 둔탁하게 내리치는 소리.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양 바닥에 퍼져나갔습니다. 이석근의 집에서 일하던 노비들이 하나둘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밤마다 가마에 무언가 무거운 자루를 싣고 나가는 걸 보았다. 심지어 그 집 마당에 시신들이 묻혀 있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하지만 소문만 무성할 뿐 누구도 감히 왕의 아저씨인 이석근의 집 문을 두드리지 못했습니다. 왕족의 심기를 건드렸다가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참다 못한 사헌부의 젊고 대담한 관료들이 목숨을 걸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소문을 추적하던 사헌부 수사관들이 한밤중에 이석근의 저택을 기습적으로 포위하고 들이닥친 겁니다. 감히 왕족의 집을 수색한다는 건 반역으로 몰릴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그들이 마주한 현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집안 구석진 방의 문을 열자 사방에 핏자국이 낭자해 있었고 그곳에는 인간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망가진 여인들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집 앞마당과 인근 야산을 파헤치기 시작하자 흙 속에서 썩어가는 여인들의 시신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조선의 심장부 한양 한복판에서 왕족이 부리는 산호비들을 대상으로 잔혹한 연쇄살인을 벌여온 방구석 사냥터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체포된 이석근의 추악한 범죄 행각이 낱낱이 밝혀지자 수사관들조차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석근은 단순히 화가 나서 노비들을 때려 죽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약자들을 고문하고 서서히 죽여가며 쾌감을 느끼는 전형적인 가학적 성도착증, 즉 사이코패스였습니다. 그의 주된 타깃은 자신의 집에서 일하던 어린 여종들이었습니다. 이석근은 내은이와 덕비라는 이름의 여종들을 방에 가두고 매일같이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을 일삼았습니다. 온몸을 몽둥이로 피떡이 될 때까지 때리는 건 약과였습니다. 칼로 신체 부위를 도려내고 상처에 끔찍한 짓을 저지르는가 하면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굶겨 죽이기도 했습니다. 여종들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울부짖을 때마다 이석근은 희열을 느꼈던 겁니다. 그리고 숨이 끊어지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밤중에 마당이나 야산에 안매장해 버렸습니다. 실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이 끔찍한 상황을 이렇게 건조하면서도 적나라하게 적고 있습니다. 이선부정 이석근이 일찍이 여종 내은이와 덕비 등을 몹시 때리고 칼로 그 몸을 찔렀으며 혹은 가두고 굶겨서 죽게 하였으니 그 잔인하고 포악함이 심하였다. 사헌부에서 이를 국문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의금부에 내려 국문하게 하였다. 실록의 짧은 문장 행간에 숨겨진 피해자들의 공포와 고통이 느껴지십니까? 이석근은 심지어 체포된 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신문하는 수사관들을 향해 내가 내 돈 주고 산 내 노비를 내 마음대로 처벌했는데 감히 천황관리놈들이 왕족인 나를 신문하느냐라며 당당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시 조선의 법에 따르면 노비는 주인의 사유재산 취급을 받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주인이 노비를 마음대로 죽이는 건 엄연한 불법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석근의 살인 행위는 단순한 처벌의 수준을 넘어선 엽기적인 연쇄살인이었죠. 사헌부와 의금부는 일제히 격분했고 조선의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 잔혹한 살인마 이석근을 당장 참수형에 처해야 한다고 성종에게 강력하게 상소했습니다. 백성들 역시 이 악마 같은 왕족이 어떤 형벌을 받게 될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사건은 단순한 범죄, 극에서 숨막히는 정치 스릴러로 급반전되기 시작합니다.
연쇄살인마 이석근을 반드시 사형시켜야 한다는 사헌부의 요구 앞에 성종이 뜻밖의 태도를 보인 겁니다. 평소 법치와 유교적 도덕을 그토록 강조하던 성종이었지만 막상 자기 가문의 핏줄이 사형대 위에 올라가게 되자 철저하게 제 식구 감싸기에 돌입합니다. 성종은 이석근이 노비들을 가혹하게 다룬 것은 맞지만 진짜로 죽이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라며 억지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사형만은 면하게 해주려고 꼼수를 부린 것이죠. 왕실의 명예에 똥칠을 할 수 없다는 비겁한 권력의 논리였습니다. 이에 격분한 사헌부 관리들은 대궐마당에 엎드려 통곡하며 맞섰습니다. 전하, 수십 명의 무고한 백성이 고문을 당해 죽어 나갔습니다. 왕족이라는 이유로 이 괴물을 살려둔다면 전하께서 반포하신 경국대전은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할 것이며 조선의 법은 죽은 것입니다. 왕과 신하들 사이의 팽팽한 기싸움으로 조정은 연일 피를 말리는 전장으로 변해갔습니다. 사헌부의 추적이 거세지자 이석근과 왕실은 더 추악한 공작을 벌입니다. 사건의 핵심 증인이 될 수 있는 생존 피해자들이나 사형당한 여종들의 가족들을 찾아가 은밀하게 위협하고 돈으로 매수하려 한 겁니다. 이석근의 죄를 증언하면 가족들까지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서슬퍼런 협박 앞에 힘없는 천민들은 결국 눈물을 머금고 입을 닫거나 진술을 번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명분을 쥐게 된 성종은 기다렸다는 듯 최종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결국 이 참혹한 연쇄살인 사건의 결말은 허무하다 못해 분통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성종은 이석근에게 사형 대신 왕족의 신분증인 직첩을 박탈하고 먼 변방으로 유배를 보내는 수준에서 사건을 황급히 덮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여인을 잔혹하게 사냥하고 안매장한 희대의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가 오직 왕의 친척이라는 금수저 타이틀 덕분에 목숨을 건진 겁니다. 유배지로 떠난 이석근이 그곳에서 참회를 했을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왕족의 재산을 그대로 누리며 호의호식했고 대대손손 천수를 누리다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반면 차디찬 마당 구석에 묻혔던 이름 없는 여종들의 억울한 죽음은 역사 속으로 쓸쓸히 묻히고 말았습니다. 가장 완벽한 유교 법치 국가를 꿈꿨고 성군이라 칭송받는 성종의 시대. 하지만 그 위대한 법전 경국대전조차 왕족이라는 절대 권력 앞에서는 무력하게 비껴갔고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천민들에게는 그 어떤 보호막도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 5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 끔찍한 기록을 고스란히 박제해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권력을 가진 자들이 법망을 비웃으며 빠져나가고 약자들만 고통받는 불조리한 현실은 신분제가 사라진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왕실의 피 뒤에 숨었던 괴물, 이석근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묵직한 질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조선 왕실을 발칵 뒤집어 놓은 또 다른 금기된 사랑, 세종대왕의 며느리가 궁녀와 벌인 은밀한 비밀, 로맨스 스캔들의 전말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